97회 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차변 요소. 차변 요소는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는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수익 감소, 그 다음에 비용 증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증가랑 저거 뭐냐, 발생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열심히 컨트롤 F 치세요. 그러면 정답은 1번 나와요. 그래서 장기차 입금이랑 1번에 예수금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이거 은근 잘 나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통화 및 통화 대형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하나씩 보시면은요, 통화 맞죠? 30만 3천원. 매출 채권은 아니에요. 단기 금융 맞아요. 몇 개월 이내니까 3개월. 우편한도 맞아요. 단기 매매 아닙니다. 그래서 45만 9천원.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출 채권하고 단기 매매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저기에, 4번이에요. 왜 이게 번호가 잘못돼 버렸냐.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률법. 무슨 법이요? 정률법. 그래서 우리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노계액 곱하기 뭐요? 정률. 취득원가가 375. 감가상각노계액 없죠? 그 다음에 0 곱하기 0.45. 1691 250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2번이 아니고 1번. 그래서 계산 문제는 계산 공식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할만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어려워요. 일단 무형자산에서 저기 아닌 거 고르라 그랬죠? B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영어권은 자가 창출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취득만 인정된다? 유상취득. 그 다음에 전세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B하고 D 3번인데 5번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에서 좀 도움을 많이 주시면 할만한데 생각으로 도움을 많이 안 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컨트롤 F 치고 저작권 치면 저작권이 없어요. 근데 저작권은 무형자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였더라? 맞구나. 임차 권리금하고 그 다음에 저작권 있죠. 이게 무형자산인데 문제가 있는 게 프로그램에 없어요. 컨트롤 F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종종 내요. 이건 따로 좀 봐주세요. 시험에 내는 이유야 뭐 뻔할 뻔짜죠. 우리가 찾을 확률이 적으니까 시험에 좀 종종 출제를 하세요. 그 다음에 6번 아까도 봤었는데요. 요거는 좀 외워놓으시면 편해요. 정답은 3번이에요. 우발 나오면 그냥 무조건 주석이 나와야 돼요. 우발은 뭐요? 주석. 아주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렇다고 또 안 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 별론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발행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F로 찾으시면 자본잉여금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요건 전산회계 2급에 잘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뭐 더하기 뭐라고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기초부채가 40만 원이고 기초자본이 16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초자산은 얼마죠? 56만 원. 그 다음에 왜 기초자산을 아셔야 되냐면 기초자산은 몰라도 크게 문제 없겠구나. 그 다음에 기말자본은 요렇게 구해요. 기초자본 더하기 이익. 그 다음에 수익에서 비용 빼면 뭐예요? 이익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익이 30만 원이고 비용이 24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익은 6만 원이에요. 라고 구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초자본이 16만 원이었고 이익이 6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기말자본은 22만 원이 돼요. 얼마가 된다고요? 22만 원. 그러면 22만 원에다가 45만 원 더하면 얼마 돼요? 67만 원. 그래서 결론은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4번.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얘는 솔직히 어려워서 어렵다라기보단 전산회계 1급보다는 저기 전산회계 2급에 더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공식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9번 같은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우리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직접비하고 뭐요? 간접비. 그래서 정답 4번. 왜냐면 4번에 직접인지 간접인지 아예 안 써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10번.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이거 이래. 재료비랑 뭐 더한 거예요? 노무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료비가 40만원, 그 다음에 노무비가 25만원. 그래서 일단 3번 아니면 4번이요. 그 다음에 가공원가는 솔직히 안 구해도 돼요. 왜요? 둘 다 뭐 하니까? 똑같으니까. 이제 우리는 연습이니까 구할 겁니다. 그래서 노무비가 25, 간접비가 거기 보시면 5만원, 15만원, 5만원에서 25만원 나와요. 그래서 50만원. 그래서 일단은 3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4번. 그 다음에 단기총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그래서 다 더한 애들을 뭐라 그래요? 단기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료비가 40, 노무비가 25. 그러니까 원재료 매입액 빼고 다 더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은 잠시만요. 25만 원이구나. 그러면 9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원재료 매입액은 더해 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몇 번이냐? 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별. 이 문제도 시험에 은근 잘 나와요. 그래서 개별은 비싼 거, 종합은요 저렴한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무슨 생산이요?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작업, 제조, 그 다음에 원가,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품. 그래서 정답은 4번. 환산량은 어디예요? 종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틀릴 수 있어요. 8번 같은 거. 왜냐면 이거는 시험 때에도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저기 10번이나 11번 같은 거는 시험장 가셔서 꼭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 시험장 가서 틀렸다 그러면 연습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왜냐면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번 이제는 좀 풀만하죠. 그래서 무슨 법으로 하래요? 평균법. 그래서 평균법은 1 플러스 말. 완성품 환산량은 1 플러스 말. 그 다음에 저기 가공비는 균등 투입이에요. 무슨 투입이에요? 균등.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균등이니까 완이 13만. 그 다음에 말이 5천. 그래서 13만 5천. 끝. 되셨죠? 이런 거는 꼭 잘 숙지하시고. 어려운 거 틀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쉬운 거는 최대한 많이 맞춰주셔야 돼요. 13번 부가가치세법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이냐면은요, 우리 그 과세거래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뭐요? 수입.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죠? 재화와 용역의 수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우리 외운 것 중에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있었어요. 물납, 그 다음에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무슨 양도? 포괄량. 그래서 또 하나씩 보시면 거기 첫 번째 담보, 그 다음에 두 번째 포괄 B, 그 다음에 2의 물납. 그래서 정답 3번.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은 저기 폐업시 잔존재화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간주공급에 네 가지 있다 그랬어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무슨 재화요? 잔존재화.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기억날 때까지. 그래서 시험장 가서 누가 더 기억이 많이 나냐? 그거 싸움입니다. 15번은 솔직히 저기에서 내는 문제예요. 주로 전산세무 2급에서. 정답은 2번입니다. 배운 적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좀 봐주세요. 배운 적 없습니다. 3번이 아니고 2번.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번 시험 볼 때 한 많으면 5개, 적어도 2-3개는 거의 찍는다라고 생각하고 푸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범위가 넓어요. 문제 1번에 1번 이렇게 나오면 꼭 앞에 3개 다 맞추십시오. 이 정도면은 3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01056, 그 다음에 주가나전자, 그 다음에 매입 12986-78690, 대표자 이름은 이은성, 업태는 업태는 제조도소매, 그 다음에 품목은 전자제품,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471길 118-101호. 그래서 요거 넣어주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조심하시라고요? 오타. 항상 오타 조심이에요. 요런 문제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 왜 안 나가? 저기요? 컴퓨터님? 그 다음에 2번은 거래처별 무슨 2월이요? 초기 2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 기억해야 되죠? F2. 그래서 F2 꼭 기억 잘 하시고요. 그래서 바드런 가셔서 송강이 300, 박님이 1280. 그 다음에 미지급근 가셔서 더라벨이 360. 그 다음에 통진이 250. 그리고 꼭 차액 보시고, 차액은 항상 얼마요? 빵.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실제 우리의 목표는 요런 문제 맞추는 게 목표예요. 3번 같은 거. 왜냐면 요건 할만 하잖아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잉여금.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디예요? 재무 상태표. 요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손익계산서 가셔서, 손익계산서 아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가 빠졌죠. 원가 명세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원가 명세서 오셔서, 생산부 직원께 아니래요. 그러면 복리후생비 오셔서 얼마를 줄이면 될까요? 240을 생산부 직원 건데 영업부의 복리후생비로 반영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다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590이 얼마 돼야 돼요? 730 돼야 돼요. 얼마 돼야 된다고요? 730 고치시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무슨 원가? 제조 원가. 그래서 438 409. 왜? 어떤 거요? 830이었나요? 잠시만요. 590 아니었어요? 590이었구나. 이런. 그래서 암산하면 안 돼요. 시험장 가시면. 그래서 439, 409. 이거 맞죠? 그래서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시험장 가셔서 암산하시면 안 돼요. 암산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손익계산서 가셔서 여기 복리후생비에서 얼마 빼요? 240 빼요. 그러면 740 되죠. 그리고 여기 제품 매출원가 오셔서 얘를 고쳐야 돼요. 얼마로 고쳐야 되냐면 439, 400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요거 왜 고치는지 이해하시죠? 또 여기를 고쳐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써야죠. 당기순이익 얼마 나와요? 29479.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잉여로 가요. 잉여로 갔더니 어딨냐? 잉여금 가셔서 29479 맞죠? 그럼 고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미처분 가셔서 1, 2, 3. 그리고 마지막이 어디예요? 재무 상태표 갔더니 1, 2, 3 맞죠? 끝.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저도 시험장 가면 안 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암산 안 하고, 또 하나는 급하게 안 풀어요. 그렇다 해서 느긋하게 푼다라는 게 아니고 지문을 꼭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항상 힌트는 어디에 있어요? 지문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7월 7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충당금 두 번째 줄에.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일단 대변에 외상매출금 얼마 못 받게 됐다? 1200 달러. 그 다음에 차변에 충당금 얼마밖에 없죠? 500. 이거는 거래처 아니에요. 이건 그냥 외상매출금이라고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부족하죠? 700 부족하죠? 700 부족한 거 뭘로 처리하세요? 대손 삼각비 700.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것도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오죠. 그럼 요런 거는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모르겠으면 물어보시고. 우리 목표는 잘 나오는 거 안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5일은 외상대금이 650이 있었고요. 어음 얼마짜리 받았죠? 어음 500짜리 받았죠? 거기 써 있어요. 얼마라고 써 있어요? 500.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 500. 여기도 희망. 그 다음에 나머지 15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보통예금 얼마요? 150. 이거 그냥 전자호흡은 그냥 그냥 한 거죠? 네,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전자어음은 어음을 발행할 때 그 옛날엔 종이어음 줬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요. 그래서 그 뜻이지 뭐 전자어음이니까 현금이고 이런 건 없어요. 오늘 틀렸어. 다음에 안 틀리면 되잖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맞았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직 시험 안 봤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3번에 별표 3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별표 3개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7월 22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 12,000주를 처분했어요. 그래서 대변에 자기 주식 1,200만 원. 근데 얼마에 처분했냐면 1,150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얼마 손해죠? 얼마 손해? 50만 원 손해예요. 얼마 손해라고요? 50만 원. 근데 기존에 이익 났었던 게 있었대요. 뭐 났었던 게 있었대요? 이익.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얼마 있었다고요? 30. 그 다음에 나머지만 손해 보는 거예요. 요거를 무슨 처리라 그러냐면 상계 처리라 그래요. 무슨 처리라 그래요? 상계 처리. 그래서 상계 처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손실이 20이었죠. 근데 기존에 이익 났었던 게 얼마 있었죠? 30 있었죠. 그래서 결론은 손해는 얼마만 본 거다? 20. 이렇게 처리하는 걸 무슨 처리라고 하세요? 상계 처리라고 해요. 참고하세요.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난이도로는 거의 최상급이에요. 자기 주식이라는 말을 쓸 때 그거 그냥 찍을 때요. 막 단기 매매도 있고 막 헷갈리잖아요. 저도 헷갈리거든요. 아니요, 여기 보시면 다른 분도 있고. 아니요, 여기 보세요. 아니 그거 쓸 때는 맞는데 여기에 이제 중개할 때 네. 자기 주식 아니요, 자기 주식은 그냥 자기 주식. 예. 모르겠으면 찍지 말고 여기 보세요. 모르겠으면 쳐요, 일단. 예. 쳐서 여기 있는 거 쓰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있는 명칭을 여기에다 쳤는데 읍내 이러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걸로 쓰시는 거고. 예. 일단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에 등록을 못하면 빵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있는 걸로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 내시는 분들도 우리를 알아요. 뭘 아냐면 꼬아놓으면 잘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못할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힌트는 주니까. 예. 어려운 거는 지문에 있는 걸로 쓰시면 거의 다 맞아요. 시험 내시는 분들도 왜 이렇게 주냐면 이렇게 안 주면 사람들 못 풀어요. 왜냐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단기매매 증권으로 써야 되냐면 헷갈리거든요. 그 다음에 8월 5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주. 우리 자본금은 어떻게 구하죠?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대변의 자본금 2만 주에 액면가 얼마라고요? 5천원. 그러면 1억. 그래서 자본금은 1억. 근데 이거를 공정가액은 얼마래요? 1억 6천이래요. 얼마요? 1억 6천.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정가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싸게 발행한 거 뭐라 그러죠? 비싸게 발행한 거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1억 6천에 발행했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1억 6천. 그 다음에 뭐 받았다고요? 건물 1억 6천. 처음 푸는 건죠. 근데 요거 잘 봐주세요. 얘 앞으로 자주 나와요. 주식 발행 뭐요? 초과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문제 푸시다 보면 나중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어느 정도 푸신 분 기준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연습하시면 아 요렇게 나오면 붙을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오면 떨어지겠다. 이게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험이 그 중가운데가 없어요. 중가운데가 없고 어떨 땐 쉽고 어떨 땐 어렵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세요. 3번, 4번 맞추는 것보다 5번, 6번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해요. 1차로. 그래서 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일용직. 일용직 뭐라 그랬죠? 잡급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잡급. 그래서 분계 잘 하시는 분하고
분기 못 하시는 분의 차이는 이거 차이예요. 뭐냐면 뭐 나오면 뭐 이거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저기 뭐냐 일용직 나오면 뭐가 기억나야 돼요? 잡급이 기억나야 돼요. 뭐가 기억나야 된다고요? 잡급. 근데 나는 잡급이 기억이 안 나. 그럼 못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요 문제도 똑같아요. 앞에 보시면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퇴직연금의 두 가지. 급여형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형 나오면 뭐요? 퇴직급여. 여기는 무슨 형이에요? 기여형이에요. 무슨 형이요? 기여형. 그러면은 800번대 퇴직급여 530. 그 다음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예금. 거기다 써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분기가 안 돼. 그러면 무슨 연습 많이 하셔야 되냐면 뭐 나올 때 뭐 정해져 있어요. 그걸 최대한 많이 기억하셔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그 생각이 조금씩 가는 대로 그냥 쓰면 맞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게 그 흐름이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늘리는 거지. 뭐 이런 거 없어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갑자기 공부 안 하다가 며칠 공부 갑자기 했어. 이렇게 해갖고 확 느는 공부 아니에요. 얘는 조금씩 공부하면서 문제 풀면서 느는 거지. 뭐 갑자기 뭐 오늘 갑자기 막 일주일 동안 8시간 공부했다 그래서 막 30점 늘고 이런 거 없어요. 얘는 하나하나씩 늘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아우 자기는 회계하고 안 맞는데 안 맞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본인하고 맞는 거 뭐예요? 라고 한번 집에 가서 고민해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고민 많이 해봤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과연 제가 이 일이 100% 맞을까요? 아니에요. 100%안 맞는데 다른 일보다는 이게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몸 특성상 힘으로 하는 걸 못해요. 몸이 워낙 강한 편이 아닌지라. 막노동 가면 제 장담하는데 이틀은 버틸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누워 있어서 그렇지. 저 악으로 깡으로 잠깐은 잘 버티거든요. 오래 못 가서 그러지. 그래서 어쨌든 참 일 찾는 게 쉽진 않아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8월 3일은 저기 계산서.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왜 내는지는 알겠는데 매입의 면세고요. 에이스. 저도 이 공부하기 전에 이런 계정 과목이 있는지 몰랐어요. 거기 관리비라고 돼 있죠. 여기 보세요. 그 분계하실 때 뭘로 써야 될지 모를 때는 일반 전표로 가세요. 이게 들어가는 게 틀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모를 때에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반 전표 들어가서 아무 날짜나 치세요. 그리고 차대변 아무거나 하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관리비죠. 맞죠? 그럼 여기에다 뭐라고 써요? 관리비라고 쳐요. 그러면 관리비가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좀 아래쪽에 있기는 해요. 네. 안 나오는구나. 건물관리비라고 있어요. 네. 이거 어려워요. 네. 저도 이 공부하기 전에 이런 계정 과목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네. 건물관리 관련된 거잖아요. 오피스텔이니까. 그래서 무슨 관리비요? 건물관리비. 어떤 걸 임차료고 어떤 걸 아, 임차료면 여기 지문에 임차료라고 나와요. 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여기 보세요. 임차료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월세. 네. 그 다음에 관리비 나오면 뭐라고요? 건물관리비. 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되셨죠? 네. 저도 솔직히 이거 하기 전에 건물관리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그런 계정 과목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저기 8월
21일 보시면 매출의 과세 한국자원역. 그 다음에 항상 요게 먼저예요. 8,000에서 7,700 빼서 300.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시면 안 돼요. 뭘로 보셔야 돼요? 별도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300에서 200 빼면 100만원 뭐예요? 손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대변에 어디 갔냐? 기계장치 8,00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7,700. 그 다음에 이 문제 어려워요. 어음 쓰시면 안 되고 미수금이에요. 220. 그 다음에 대변의 세금 20. 그 다음에 차변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 그리고 설명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적으시고. 우리 이거 적을 때는 200에 200. 그렇죠. 위에는 200에 20. 그래서 앞에 보세요.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에는 무조건 사고판 금액 넣는 거예요. 그래서 200에 팔았으니까 위에는 200에 20이고, 그리고 이거 쓰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거 맞추세요. 첫 번째는 장부가액 만드는 거. 두 번째 차변은 돈 받는 거. 근데 어음 받았는데 왜 미수금이냐면 어음은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기계장치는 팔 거예요, 쓸 거예요?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어음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대변은 세금. 이거 부가세 뭘로 처리하세요? 예수금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해봤으면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이익 났으면 대변에 뭐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요렇게 어느 정도 좀 패턴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썼을 때 어때요? 덜 헷갈립니다. 저도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딴 거 없더라고요. 항상 저기 뭐냐 제일 좋은 거는요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편법 써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꼭 보면 가랑이가 찢어져요. 편법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5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재료 샀어요. 매입의 과세 모릉 역. 차변에 원재료 330, 세금 33만원.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 100만원은 수표래요. 우리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 그랬죠? 당좌예금. 그래서 당좌예금 1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하셨대요? 외상으로 하셨대요. 그러면 외상으로 했으면 뭘로 처리하세요? 외상 메이크 263만원 정리하시고 되셨죠? 그 다음에 11월 30일 이거 나오는 게 좋습니다. 2000cc에다 밑줄 치세요. 2000cc면 몇 cc 넘었죠? 네, 1000cc 넘었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불공이에요. 그 다음에 렌트 역.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에 무슨 요라고 써있죠? 네, 임차료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힌트 나와요. 그래서 그 힌트가 있을 때는 그 힌트에 맞춰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차료인데 영업 보니까 800번대 임차료 66만원. 왜냐면 불공은 합친다 그랬어요? 나눈다 그랬어요? 합쳐요. 그 다음에 지금 줄 거예요? 12월 10날 줄 거예요? 12월 10날 줄 거죠? 그러면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안 준 거 뭐라 그래요? 미지 극.
되셨나요? 네, 그러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구매 확인서랑 그 다음에 영세율. 우리 네 가지 있어요. 영세에는 영세율, 그 다음에 내곡, 그 다음에 로컬, LC, 구매 확인서. 중에 몇 개만 나옵시다. 하나만. 하나만 나오면 돼요. 여러 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영세예요. 12월 12일 날 제품 팔았으니까 매출의 영세. 유성 역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뭐요? 매출.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았냐면 저기 100개에 15만 원이니까 1,500. 그 다음에 돈은 어떻게 하셨죠? 10일 후에 받기로 했죠? 그러면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외사 매출.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맞추냐 못 맞추냐 보다는 맞추냐 못 맞추냐도 중요한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맞췄으면 내가 알고 맞췄는지 틀렸으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요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요거 느낀 지 꽤 오래됐는데 어떤 분들 보면 너무 답에만 열중하세요. 답 맞추는 게 당연한 건데 초반에는 답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정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뭐 기억해야 되죠? 거래처는 어디요? 세관.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처리.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30날 그래서 매입의 수입 인천세관 역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부가세만 쓰셔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 400. 그 다음에 수표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 당좌예금 얼마요? 400. 끝. 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은 위에만 쓰는 거예요. 여긴 쓰시면 안 돼요. 공급가액에는 4,400. 네, 4천에 400.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어저께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 수입은 지가 알아서 안 떠요. 여기 보면 여기는 얼마예요? 왜 4천에 400이냐면 무조건 부가가치세는 10%예요. 그럼 4천 써야 10%가 400되죠. 그리고 무슨 세관? 인천세관. 전자는요. 그리고 여기에서 혼합 잡으면 부가세만 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다고요? 당좌에. 그래서 이게 기억나셔야 돼요. 요거 두 가지. 그래서 분계 잘하고 싶으시면 제가 이렇게 별도로 적어드리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얼마나 기억하느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저거 답 맞추려고 적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수정. 8월 10일은 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아까도 원천징수였었죠? 네. 요번에도 뭐예요? 원천징수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원천징수 나오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그래서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무슨 예납? 중간예납. 그래서 지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자 수익. 그래서 뭐가 기억나야 돼요? 이자 수익이니까 무슨 세금? 선납세금이에요. 그래서 선납세금이 46,200원. 이자 수익은 30만원. 나머지는 무슨 예금? 보통 예금 253,800원.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12월 1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일반 전표. 그래서 얘는 이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삭제.
어디에다 입력이요? 매입 매출전표 입력. 요 문제예요. 그래서 매입의 과세의 저기 일량 택배요. 차변의 원재료 11만원. 10만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만원. 그 다음에 뭘로 줬다? 거기 보시면 현금 줬죠? 현금 얼마요? 11만. 정리하세요. 2분기도 은근 잘 나와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결산. 그래서 결산 보시면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도 뭐요? 수동.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오히려 혹시 원서 접수 못 하셨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원서 접수 도와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그 원서 접수하신 데 있죠? 네, 원서 접수하신 데 들어가시면 여기 합격률 있어요. 네, 여기 위에 시험 안내 보면 합격률이 있어요. 우리 지금 몇 회 풀고 있어요? 네, 97회 풀고 있죠? 97회가 여기 보시면 42% 붙었대요. 그러면 지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시험 볼 때쯤 되면 요 정도 난이도면은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준비 잘 하십시오. 여기 보세요. 오늘 떴네요. 우리 8월 달에 시험 보죠. 여기 33% 붙었었는데 여기 몇 프로 붙었어요? 29% 붙었대요. 그러면 이번에 한 요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시험 쉬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못 붙었지? 아니요, 우리 사람들은 되게 많이 붙었어요. 우리 사람들 10명 봐서 8명 붙었어요. 아니요, 제가 아무리 앞에서 잘 가르쳐줘도 공부 안 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분은 긴장을 좀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이시고, 한 명은 타자가 너무 느리긴 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예상한 것보단 덜 붙었네. 어쨌든 요번에 단디 준비하십시오. 요번에 시험 제가 생각한 것보다 쉽게 나올 거예요. 전 좀 어렵게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사람들 너무 많이 붙어서 어쨌든 잘 준비하시면 시험 좀 쉬울 거예요.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 갔냐? 소모품 두 번째 줄에 뭐요? 소모품.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러면 증가시키자, 감소시키자? 감소시키자.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이면은 올해 거. 수익 비용이면 언제 거요? 내년 거.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그 다음에 차변의 소모품 B. 그 다음에 요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10박스 샀는데 4박스 남았대요. 그러면 몇 박스 썼죠? 6박스 썼죠. 그러면 한 박스에 10,000원이겠죠? 10박스에 100,000원이니까 그럼 6박스면 얼마예요? 60,000원. 그리고 해보시고 안 되시면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설명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60,000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10박스 중에 4박스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시면은 몇 박스는 썼다? 6박스는 사용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5번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보험료 제조 경비. 제가 증가시키라 그랬어요? 감소시키라 그랬어요? 감소시키라 그랬죠. 그러면 비용의 감소 어느 편이죠? 대변. 그래서 대변에 500번대 보험료.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022년.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몇 년이라고 써 있어요? 2021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2022년도 거는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내년 거죠. 그러면 내년 거 먼저 뭐 했다? 줬다. 네, 먼저 줬으니까 무슨 비용? 성급 비용.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은 잘 하시려면 저걸 잘해야 돼요. 해석. 그래서 왜 성급 비용이냐? 내년 거 먼저 줬잖아요. 네, 내년에 보험료를 먼저 줬다. 그래서 성급 비용이다. 이렇게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360만 원인데 금액 계산해야 돼요. 올해는 몇 개월이죠? 5, 6, 7, 8, 9, 5, 6, 7, 8, 9, 10, 11, 12에서 8개월이에요. 그러면 240 나와요. 그 다음에 내년은 몇 개월이에요? 4개월이에요. 그래서 얼마 나와요? 120 나와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비용이잖아요. 언제 거 쓴다고요? 내년 거. 그럼 얼마예요? 12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뭔 손실? 잡손실. 그래서 잡이익이 수익이고요. 잡손실이 비용이에요. 거기 마지막에 우리 찍는데 도움되라고 힌트 줬어요. 마지막에 뭘로 처리해라? 비용으로 처리해라라고 보이세요? 네. 그럼 비용이면 뭘로 쓰라는 얘기예요? 잡손실 쓰라는 얘기예요. 뭔 손실이요? 잡손실. 잡손실 얼마예요? 2만.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차변. 차변에 있는 거 어느 변으로 보내야 돼요? 대변으로 보내야 돼요.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대변의 현금 과부족. 얼마요? 2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조회. 그리고 얘네들은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0일. 그 다음에 문제 6번. 조회. 1번은 부가세인데 돈 물어보면 어디라고요?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2번은 가장 큰 달이죠? 가장 큰 달의 계정 과목이면 어디요? 총계정 원장. 그 다음에 3번은 현재 나오면 재무상태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씩 찾아봐야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1번은 신고서. 그래서 1번은 신고서 오셔서 4월 1일에서 6월 30. 그 다음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죠. 차가감 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2377100. 네. 그러니까 요거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네, 있나 없나.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200만 원 치면 돼요. 근데 있으니까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2번. 2번은 여기에요. 총계정 원장. 그래서 1월 1일에서 6월 30. 그 다음에 접대비. 몇 번대요? 800번대. 왜냐면 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월과 그 월의 접대비 5월에 3, 4, 2, 5 빵빵빵. 되셨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저기 6월이에요. 재무상태표 가셔서 6월.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유동부채 물어봤어요. 그래서 유동부채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요. 413, 682, 300 빼기 77, 180, 700 빼면 336, 501, 600. 그래서 413, 682, 300 빼기 77, 180, 700 빼면 제 거는 이렇게 나와요. 336. 금액 맞나요? 아니면 얘기 좀 해주세요. 요거 맞아요? 413, 682? 네. 77180도 맞죠? 빼면 제 거는 이렇게 나와요. 336, 501, 600. 그리고 시간 안에 꼭 요거까지도 다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하고 그거까지. 그리고 아직 시간이 이제 한 달 남아 있잖아요. 한 달이면은 30점도 70점이 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지금 어쨌든 수업 시간은 그렇게 짜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본인이 집에서 하루에 하나씩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틀린 거 왜 틀렸나 확인하고 그렇게 한 달만 해도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 나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놀랬는데 합격자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앞에서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왜 많이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0%잖아요. 그러면 99회 이후로 20%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시험이 시울 확률이 거의 99%예요. 잘하면 요만큼 나올 수 있어요. 50%대까지.